현직 부장검사부터 언론인,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방위로 금품을 뿌린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현 정부 들어 특별 사면을 받은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당시 사면 기준에 부합했다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칭 수산업자라는 김모 씨와 관련된 이 사건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는 건가요? 원래 이 김모 씨는요,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에 의하면 고향이 아마 포항 쪽, 구룡포 그쪽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슬리퍼 신고 다니고 바닥에서 담배꽁초 주워서 피는 그 정도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그 이전에 이제 사기 행각이 있었는데 예. 본인이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하면서 그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있죠. 예. 파산이나 면책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1억 한 6천만 원 정도 사기 친 걸로 입건이 됐었는데 한 7년 정도 도망을 다니다가 2017년도에 이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거든요. 근데 징역 2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때 언론인 출신이면서 공직자 출마했다가 구속된 사람과 거기서 만나게 돼요. 송모 씨라고. 예. 그래서 송모 씨를 통해서 이제 집행을 종료한 다음에 나와서 인맥을 이제 굉장히 넓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송모 씨가 사실 보수 언론에 취재 기자를 했었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랄지 이제 정치인들을 소개시켜주고 박영수 특검이 본인의 변호인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박영수 특검까지 이제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인맥이 엄청 넓어진 거죠. 예. 정치 아니면 검찰 분야, 그다음에 언론 분야 이제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사기를 치기 시작했는데 네. 사기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징어와 관련된 투자를 하면 네. 몇 달 안에 몇 배를 불려주겠다 그런 취지로 하니까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수산업자도 아니고 굉장히 슈퍼카도 가지고 있죠. 풀빌라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유명한 사람과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믿을만하다고 해서 한 피해자가 한 7명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그게 네. 한 116억인데 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오징어 매매 투자 사업 관련한 그 사기 혐의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맥을 넓혀서 또 그 사기 행각에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과 관련한 그런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송모 씨 통해서 정치계 쪽, 언론계 쪽 소개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인이 어떤 사기의 범죄성, 우범성이 굉장히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기를 치게 정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인맥 관리. 두 번째는 그런 인맥 관리를 통해서 사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네. 또 세 번째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구치소로 갈지 아니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이런 인맥들이 나를 도와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사실 과메기랄지 독도새우랄지 이런 선물을 많이 줬잖아요. 네. 근데 선물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자기가 고용한 직원이 배달을 해요. 그리고 문 앞에 배달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 수집을 해놓은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택배를 통해서 보내면 택배 보낼 때도 사진을 찍고 네네. 잘 배달됐다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것을 얼마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협박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사실 언론계랄지 정치계랄지 그다음에 검찰이랄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지금 이 당사자 사기꾼 김모 씨는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직원의 핸드폰에서 그런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는 수사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이 직원이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도 지금 나온 그런 인물들 말고도 더 수사는 확대가 되면 또 다른 일파만파의 그런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김모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이제 사기 혐의, 그러니까 오징어 매매 투자 사업과 관련된 사기 혐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이제 금품을 준 그런 혐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그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인, 뭐 법조계 이런 유명 인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론되는 인물들도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어떤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일단 건가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사기와 관련된 부분, 사기 금액이 한 116억 정도 되고 예.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16억은 금액이 크죠. 네. 그래서 일반 사기가 아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한 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해자 중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 형이 80억 이상 손해를 봤다고 하고 예. 아까 정치 인맥을 소개해줬던 송모 씨도 손해를 좀 많이 봤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해 얘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자 쪽으로 해서 어떤 사기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인이랄지 검사랄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뭐 선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선물과 관련된 사람이 한 27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27명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당시 그 안에 정치인이랄지 김영란법 대상이 된 사람들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또는 1년에 3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고요. 예. 그 이하의 금액이면 이제 과태료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7명 중에서는 사실은 피해자도 한 7명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좀 더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을 현재 지금 분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맥 관리를 했던 배경은 뭘까?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송모 씨가 소개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그 송모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이제 부회장으로 직함을 좀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부회장으로 직함을 갖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매체니까 언론의 어떤 부회장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시상을 하는 그러한 데서도 봉사 부분 대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국회에서 상도 받고 유명한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뭐 더군다나 집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진도 있고요. 또 편지인데 이건 이제 조작될 가능성이 큰데 네. 이제 대통령이 본인한테 직접 쓴 편지가 있는데 본인의 이름을 4번이나 거의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선물, 기념품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를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 지금 또 알려진 거에 의하면 이 돈 모은 금액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관계 로비 아니면 선물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슈퍼카를 많이 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렌트카 업체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슈퍼카랄지 외제차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더군다나 렌트카 운영하면서 슈퍼카 운영하면 전문적으로 렌터카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면 수익 내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 슈퍼카를 통해서 뭔가 과시를 하고 또 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상당히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잡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 등을 쳐먹는 잡범의 사기꾼에서 굉장히 엄청난 스케일의 큰 사기꾼으로 성장을 했고 결국 그것이 이번을 통해서 덜미를 잡힌 거죠. 예. 지금 이제 뭐 슈퍼카 차 얘기를 하셨는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 이 차와 관련된 지금 또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박 특검은 자신은 그 차를 렌트해서 사용을 해본 거고 차를 이제 바꿀 때가 돼서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용도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확히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사기꾼 수산업자도 아니죠. 예. 자기 신분을 갖다 어떻게 보면 유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잖아요. 렌터카 업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카를 많이 예. 가지고 있었다. 특히 외제차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포르쉐 차량을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차를 받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르쉐 차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 차를 제공했는데 아마 박영수 특검 측이 얘기하면 이제 며칠 안 탔다고 그럽니다. 며칠 안 타고 그 다음에
250만 원 정도 렌트 비용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렌트카 업체니까 렌트 비용을 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렌터카 비용을 줬는데 그 비용을 준 시점이 어느 때인가가 좀 약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렌터카를 타기 전에 아니면 탄 직후에 정산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마 3개월 정도 타고 나서 예. 3개월 정도 이후에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급한 게 아니냐. 물론 이제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네. 그리고 이제 박영수 특검은 뭐 식사를 몇 번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장검사가 특검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장검사를 이제 소개시켜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제 식사는 했고 이제 과메기 정도 이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렌트카 차량의 어떤 렌트 비용 이건 약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박영수 특검이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죄다 금지법에서 말하는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건 1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약간 법률적으로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정상적으로 탔고 단지 선물만 받았다고 한다면 뭐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처벌의 수위에서는 렌트카 차량을 정말로 본인이 그냥 렌트카를 공여 받았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지불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렌트비를 돌려준 시점도 봐야겠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것도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니까. 예. 그런데 사실 약간 법적으로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에 보면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는 공직자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어떤 신뢰 또 공직자의 성실성을 위해서 그 법이 제정됐거든요. 예. 근데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는 특검이 해당이 되지 않고 또 공직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특검법에서는 공무원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란법상의 공무원을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란법 취지는 공직자의 청렴성, 성실성을 위해서 제정이 된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이 공직자 범위 안에 특검도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도 나오고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진도 또 활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기념품을 집에다 전시를 해놓고 대통령 편지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제가도 이제 그 신문 그 편지 내용을 예. 봤는데 굉장히 조잡해요. 그리고 뭐 중간에는 손글씨로 돼 있는데 문재인 써 있는 부분은 또 인쇄로 타이핑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건 조작이 된 것이고 또 뭐 대통령이 더구나 편지를 누구에게 쓰게 되면 이제 봉황 문구가 있는 그런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조작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자기가 프린트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거기 기념품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그 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문배주랄지 예. 이런 것들 명절 때랄지 뭐 중요한 날을 선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뭐 몇백 명도 될 수 있고 몇천 명도 될 수 있는데 그때 그 속에 끼워서 준 건지 아니면 중간에 그걸 받은 사람이 나 대통령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었다고 하면 그러면 추천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그 어떤 명단 리스트가 있을 때 자연적으로 뭐 인터넷과 관련된 언론사 부회장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포함이 돼서 준 건지 아니면 청와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지목을 해서 준 건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관리했던 인맥이나 그리고 이런 기념품 같은 것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활용했는지 이것도 잘 봐야겠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거냐 이에 대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좀 약간 납득이 안 가지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것은 이제 집행률, 그러니까 복역한 기관이 81%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사면은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면의 기준에 있어서 81%는 맞겠죠. 그런데 81%를 집행을 했다고 해서 다 사면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범죄의 종류를 봅니다. 그래서 민생 침해 사범인지 아닌지, 죄질이 어떤지, 또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사기를 이 사람 자체는 1억 6천만 원을 사기를 쳤는데 피의자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합의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석방 기준에 있어서 형을 집행한 그 기간은 맞을 수 있지만 나머지 요건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제3자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수사할 필요성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김모 씨와 관련된 수사할 부분이 상당히 양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앞서 저희가 정리했던 사기죄 또 그리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부분들의 수사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